FA 공시가 됐습니다. 올해도 거품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든 간에 100억 원 얘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모두가 좀 기형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죠. 올해도 11월 야구계가 많이 좀 달아오를 조짐입니다. 2026년 FA 자격 선수 총 30명입니다. 명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쭉 보시면 FA 보상 등급별로 A 7명, B 13명, C 10명. 이 중에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이고 또 재자격 선수가 11명이고 이미 이제 FA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만 유지한 선수가 6명인데 이 30명 중에 이미 은퇴를 선언한 선수도 3명이나 됩니다. 구단별로는 기아가 이제 6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삼성, KT, 두산 4명, 또 LG, 하나, 롯데 3명, SSG, NC, 키움 1명씩입니다. 두산 홍건희 선수 2+2 계약입니다. 옵션 있죠. 또 BFA 단연 계약했고 계약 기간 중에 연장 옵션 발동한 선수 등 이제 유료 선수도 14명이죠. 8일에 신청 선수 공시가 되면 9일부터 계약이 가능합니다. 올해 최대어로 꼽히는 강백호 선수는 이제 미국 진출 변수가 좀 있습니다. 또 박찬호 선수도 이적 가능한 FA로 지금 꼽히고 있죠. 여기에 또 김현수, 박혜민 등 베테랑 FA도 이적이 가능한가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강민호 선수는 4번째 FA인데도 아직 주전이죠. 그러니까 니즈가 있죠. KBO 리그는 12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돈 또 젊은 팬들이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회 현상이 됐습니다.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구단들의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선수층은 여전히 옅은 상태입니다. 주전급 선수 몇몇을 제외하면 밑에급 선수들의 실력차가 아주 큽니다. 긴 시간 이어진 우리 리그의 선순환, 이 선순환에 일부 FA 선수들에게만 야구 인기 폭발이란 이 달콤한 열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만 좀 큰 돈 벌고 그런 구조입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꾸준하니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게 시장 논리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좀 치우쳐 있다. 그 이유는 있죠. 이 선수들이 좀 활약이 덜하니까. 그래서 거품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건데 A 단장 얘기입니다. 우리 FA 시장 거품이다. 이런 거품이 없다. 거품도 이런 거품 없다. 나도 할 말이 없다. 이제 A 단장도 FA 협상을 했던 당연히 주체죠. 거품이 안 꺼지는 이유는 성적에 대한 욕심이 있고 각 구단마다 지금은 프로야구를 산업적 가치로도 보지만 여전히 그룹의 자존심, 그런 그룹 자존심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다. 어차피 적자니까 야구단은 적자니까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을 구단 수뇌부가 크게 신경을 안 쓴다. 부동산 불장 때처럼 FA는 오늘이 제일 싸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통하고 있다. 2년만 지나도 2년 전에 거품이었다, 오버페이였다 이랬던 계약이 착하게 보일 정도다. 계속 오르니까. 비단장 얘기입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 선수에 대해 관심 있다는 이야기만 나가도 100억 원으로 몸값이 뛴다. 어느 팀이 관심 있다는 이야기만 나가도 아시아 쿼터 20만 달러도 괜찮은 선수가 있는데 FA 몸값은 선수가 아니라 종사자들이 올리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커지고 유망주가 유입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왜냐하면 대박이 터지니까 사람이 몰리겠죠. 어린 선수들도 그 대박을 보고 인건비 쏠림 현상인데 너무 크다.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FA 계약 후에 죽을 쓰는 경우가 많아 거품론은 더 커진다. 이게 이제 본질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100억 원을 주고도 잘하면 이제 팬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팬들 돈이 직접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욕할 이유 없죠. 하지만 각 팀마다 고액 FA 계약 후에 제대로 활약하지 못한 선수들이 아주 넘쳐납니다. 지난해 최고 계약인 하나 엄상배 선수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들지 못했어요. 50억 원, 4년에 50억 원 심우준 선수도 존재감이 바닥칩니다. 롯데 역시 고액 FA 노진혁, 유강남, 한현희 선수 이 부진, 이 선수들의 부진은 구단의 다음 FA 전략에도 걸림돌이죠. 구단에서 그룹에 FA 좀 사겠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룹에서 지금까지 계약했던 선수들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또 산다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구단마다 FA 계약 후에 부진으로 골치가 아파요. 그런데 해마다 시장은 또 뜨거워요. 올해는 셀캡이 이제 5%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3년간 5%씩 셀캡이 계속 인상됩니다. 또 프랜차이즈 선수 한 명은 이제 FA 계약을 하면 연봉하고 계약금을 합쳐서 100%이 선수의 연봉 계약금, 그의 연봉 계약금 100%를 셀캡에서 제하는 이른바 NBA 레리 버드 룰이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스타 한 명의 연봉을 셀캡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 계약이 아니라도요. 기존 FA 계약 선수 중에 한 명을 지명해서 연봉을 셀캡에서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싹 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T 위즈가 올해 이제 강백호 선수하고 계약을 하면 강백호 선수 연봉은 셀캡에서 제외시킬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도
올 시즌에 앞서서 이미 계약을 한 고영표 선수의 연봉하고 계약금 1년치를 제외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구단들의 셀캡 운영에 엄청 유리한 거죠. 이게 뭐 대략 뭐 큰 계약이면 4년에 100억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예요. 연간 25억 원을 셀캡 초과분으로 내는 야구 발전 기금 그리고 연속으로 초과하면 지명권을 박탈하는 이 제재 조항도 지금 크게 완화됐습니다. 야구 발전 기금부터 1회 뭐 제일 먼저 요걸 초과하게 되면 50%를 초과금 50%를 내야 되는데 이거 30%를 내려가고 등등등등 많이 완화됐습니다. 강백호 선수 얘기 좀 해보면 강백호 선수는 이미 11월에 이번 달에 미국에서 쇼케이스 딱 가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에 몸 만들기도 준비를 하고 오래전에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미국에 머물면서 원 소속팀인 KT 구단하고 협상도 하고 KBO 리그의 다른 팀들 오퍼 오는 것도 받아보고 미국 것도 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고민을 한다는 건데 KT 구단과는 이제 앞서 2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고 소속 선수여서 뭐 선수 자주 만날 수 있죠. 자연스럽죠. KT 구단은 강백호 선수한테 선수 영입 의사 당신 우리가 남기고 싶어 재계약하고 싶어 이야기를 했고 이강철 감독도 강력하게 원하고는 있습니다. KT가 지금 야수 쪽에 아주 니즈가 있죠. 부족합니다. 또 야수 세대 교체도 좀 해야 되니까 선수 측은 여러 선택지를 가지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까지도 넣어가지고 미국 오프도 넣어서 거치 결정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뭐 걸릴 수도 있다고 KT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미국 쪽 오프는 이제 미국 에이전시가 담당을 하고 올해 4월에 계약했잖아요. 국내 구단에 그럼 뭐 오프가 오는 협상은 어떻게 하냐? 선수 본인이 뭐 직접 핸들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야구인은 수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는 해도 외야는 조금 안 됐었죠. 1루 그리고 포수인데 2년 정도에 만약에 미국에서의 스플릿 계약이면 연간 300만 달러 수준은 미국 시장에서 의사결정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300만 연간 300만 2년에 600만 정도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활약을 하든 그렇지 않든 돌아와도 선례들을 보면 유턴을 하잖아요. 국내에서 충분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여러 선수 단연 계약에 거액의 몸값도 받을 수 있으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뭐 도전 이거 잃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럴 것이 별로 없는 선택인 것도 맞습니다. C 단장 얘기입니다. 박찬호와 비교를 했을 때 26세 강백호, 30세 박찬호 나이 비교 우위죠. 또 상품성도 그렇고 이건 뭐 장타력이라든지 뭐 스타성이라든지 한번 고점을 찍어서 실링이 높다. 스타성도 그렇고 이제 관심 있는 구단보다는 관심 없는 구단을 지금 KBO 리그입니다. 관심 있는 구단보다는 관심 없는 구단을 먼저 이제 체크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 같아요. LG는 외부 FA 안 하겠다. 시장 출수 일찌감치 선언했죠. 이거는 뭐 감독 단장이 한꺼번에 다. NC도 그에게 외부 FA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 모기업 사항이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키움도 여러 이유로 조금 어렵다. 아주 이렇게 고액 FA는 좀 어렵다. 기아는 일단은 박찬호 선수 잔류에 우선적으로 좀 집중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 소속팀 KT 외에 나머지 5개 팀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관심이 있습니다. FA 시즌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두산, 롯데, 하나, 삼성, SSG는 말만 아낄 뿐 내부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미국을 간다면 이 쟁탈전은 미국 가면 쟁탈전이 그냥 휴전이겠죠. 외국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력 보강이라 그러면 외국인 또 FA 트레이드 정도인데 신인을 뽑는 것 가장 눈에 드러나는 게 외국인 차이가 너무 나요. 하나가 MVP 유력 후보인 폰세 선수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거의 마음을 좀 비운 상태입니다. 폰세 선수가 뭐 샌프란시스코하고 같이 뭐 SNS 상으로 팔로우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시즌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마운드에 흙을 가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 오퍼가 올 것이 확실시되고 막 그렇게 된다면 싸움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가 잘 알죠. 와이스 선수 역시 한두 팀에서 오퍼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퍼 내용이 관건이겠지만 재계약을 낙관한다. 이건 좀 뭐 금물입니다.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고 SSG 앤더슨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선발로 관심을 가지는 팀이 지금 두세 팀이 확실히 있다고 팀에서 SSG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불펜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구단도 복수팀이 있는 것으로 SSG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SSG가 지금 뭐 여러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있고 앤더슨 선수를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죠. NC는 라일리 선수도 방어를 해야 됩니다. 붙들려고 하죠. 근데 앞서 이제 2년 연속 미국으로 떠난 페이지 선수, 하트 선수를 데려오려 해도 외국인 선수 셀캡 한도가 400만 달러거든요. NC 관계자 얘기입니다. 패디와 하트와는 교감을 지금 나누고 있죠. 두 선수 모두 메이저 오퍼를 더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일리는 재계약 의사를 전달을 할 예정이고 패디, 하트, 라일리,
이렇게 셋 중에서 둘을 잡는다고 해도 셀캡 조정이 400만 불 안에서 이렇게. 데이비슨 선수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는 이만한 홈런 타자가 있겠느냐 나오는 걸 봐야 되겠지만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셀캡 조정이 고민인 상태. 본세 선수가 1년에 100만 불입니다. 14억 원. 새로 오는 선수의 한도죠. 엄상백 선수 4년에 78억 원입니다. 엄상백 선수가 올해 부진했습니다. 내년에 내후년에 그 다음에 남은 3년 맹활약을 한다 그러면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만 그 차이가 나죠. 외국인 셀캡은 연간 400만 달러에서 재계약을 하면 선수 한 명당 10만 달러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일각에서는 외국인 셀캡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 있지만 이거 늘려봐야 한국에 오는 똑같은 선수한테 돈을 그러니까 셀캡이 이만큼이면 그 선수가 나 맥시멈 달라 이렇게 똑같은 선수가 돈만 더 가져가는 그러니까 돈만 더 지불하는 그런 꼴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외국인은 지금 셀캡으로 딱 막아두고 국내 FA는 이제 한도가 없습니다. D 단장 얘기입니다. 어차피 미국 일본 돈 경쟁하면 못 이기고 그렇지만 뭐 물가 인상분이라든지 미국 야구의 메이저리그도 최저연봉이 계속 오르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면 우리 외국인 셀캡도 점차 확대되는 것이 맞다. 본질은 거품 FA 논란의 본질은 경쟁력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 나올 리가 없죠. 십수년째 FA 거품 논란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근데 뭐 역시 최고 개선 실력 향상이죠. 국제 경쟁력을 우리가 지금 퇴보하고 있어요. 근데 선수들의 몸값은 올라가고 있고 물론 뭐 지난해 1,000만 올해 1,200만 관중이 증가하고 야구 시장이 폭발하고 그리고 중계권료가 엄청나게 또 올라갈 것인데 구단들의 수입은 크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다른 부분에 비해 이 FA 시장만 비약적으로 좀 커지고 있다는 점. 이걸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아시아 쿼터로 지금 상한 20만 달러를 받고 주전으로 뛸 만한 선수들이 들어옵니다. 구단들이 다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고액 FA보다 나은 활약을 펼칠 선수들도 꽤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인데 KBO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FA 시장이 차분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쟁이 붙으면 매년 서로는 막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버페이가 아닌가. 근데 이제 본인들이 계약할 때는 오버페이가 아니에요. 정당한 금액을 주고 그러면 타 팀에서는 무조건 또 오버페이라고 해마다 이게 반복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투자 대비 거품은 국제 경쟁력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제대회 부진이지 뭐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다만 최근 20대 초중반의 이제 젊은 선수들은 10년째 우리가 이제 패배감에 젖어 있던 이 선배들과는 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하지만 이제 뭐 본질은 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FA 시장에서 풀 개런티를 하지 않으면 선수를 데려올 수 없다고 각 구단에서 굉장히 좀 담당자들이 하소연합니다. 특히 뭐 사장 단장들이 풀 개런티를 뭐 우리도 하고 싶어 하나? 안 하면 안 오는데 하지만 적어도 다양한 옵션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야 된다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